오늘은 우리가 미스터 방이라는 채만식의 소설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이 작품은 사실 교과서 개정 전에도 되게 많은 이제 학교에서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작품이죠. 주로 이걸 중학교 때 배웠던 친구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1호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2학년 신사고 문학교과서에 이 작품이 있었다 보니까 내신에서는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었던 작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채만식의 소설은요, 사실 막 여러분들이 봤을 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도 조금 잘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려운지를 잘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요, 이 작품은요, 이제 채만식 자체는 1930년대부터 많이 활동을 했던 작가인데요. 이 작품은 시대적인 배경이 광복 직후의 서울이다라고 보면 돼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작품은 미스터 방이라는 어떤 방산복의 출세와 관련하여, 그리고 쌤이 이제 뭐 결말을 좀 스포를 하자면 또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세와 몰락을 통해 당시 사회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중요한 주제의식을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스터 방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방시성을 가진 방삼복이라는 인물이다라고 쌤이 얘기를 했죠. 자, 우리 한번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주인과 나그네는 한 가지로 술이 거나하니 취하였다. 여러분 이때 주인은요 미스터 방 방삼복이고요. 나그네는 지나가던 사람이자 여기서는 백주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백시성을 가진 사람이죠. 주인은 미스터 방, 나그네는 주인의 고향 사람인 백주사래요. 주인 미스터 방은 술이 거나하여 감을 따라 그러지 않아도 이즘 의기자못 양양한 참인데 거기다 술까지 들어간 판이고 보니 가뜩이나 기운이 불끈불끈 솟고 하늘이 바로 돈장만한 것 같은 모양이었다. 자, 여러분 보니까요, 이 미스터 방이 이 작품의 주인공인 거 여러분들 알겠죠? 왜요? 제목이 미스터 방이잖아요. 근데 주인공도 이름으로 칭하고, 그쵸? 그리고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백주사라는 인물도 이름으로 칭하고, 딱히 지금 한 문단을 쭉 봤을 때 나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작품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작품 밖 서술자는 전지적 작가 시점 아니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잖아요. 근데 여길 보니까 주인공의, 자 여기요, 기운이 불끈불끈 솟고 하늘이 바로 돈장만한 것 같은 모양이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의기가 양양한데 라고 말하는 것들 보니까 꽤나 주인공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전지적 작가 시점인 것 같다라고 의심하면서 더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맞습니다. 좀 더 읽으면 확실해질 거예요. 내 참 뭐 흰말이 아니라, 여러분 흰말은 약간 좀 빈말, 과장 이런 느낌이에요. 참 거칠 것 없어, 거칠 것. 어느 놈이 나보고 어느 놈이 뭐라고 할 거면 괄시할 놈이 어딨어. 지금 이 천지에 어림없지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미스터 방의 좀 성격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미스터 방은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좀 자기를 과시하는 면모가 늘어나죠. 여기서 우리가 미스터 방의 성격이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누가 옆에서 저를 무엇라고 하며 괄시를 한단 말인지 공연히 연방 그 툭 나온 눈방울을 부리부리 왼편으로 30도는 넉넉 삐뚤어진 코를 벌심벌심 해가면서 글에 쌓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 서술자가요 지금 미스터 방의 외양을 묘사하는데요, 눈이 부리부리하고 코는 삐뚤어졌는데 벌심벌심한데요. 그래서 인물의 지금 외양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죠. 그걸 우리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다 희화화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해악성이 유발되는 거죠. 웃음을 유발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코가 아무리 삐뚤어졌어도 이렇게 30도가 삐뚤어졌겠냐고요. 과장적 묘사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도 조금 중요한 건데요, 글에 쌓는 것이었다 라는 게 여러분 약간 좀 평상시에 쓰는 말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구어적이다 라고 하죠. 반대로 평상시에 잘 안 쓰고 딱딱한 어떤 글의 말투를 문어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구어적이다라는 거는 평상시에 우리가 쓰는 말투를 쓴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청자에게 편하게 말을 걸듯 하는, 말을 건네는 듯 하는 느낌이고요. 이게 바로 판소리스러운 문체인 거예요. 판소리가 이런 말투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판소리 사설의 문체 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게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쌤이 앞으로 이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건 어떤 문체적 특징을 따로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색깔을 정해서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쌤이 지금 약간 민트색 썼죠. 이거는 쌤이 약간 좀 성격이나 심리가 제시되는 부분에다가 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좀 주황색 같은 것들은 그 외에 어떤 문체 아니고 성격 아닌 어떤 좀 표현적인 것들에다가 표시를 해줄게요. 당연히 여러분 노란색 같은 것들은 중요한 부분에다가 쓰겠죠. 이렇게 좀 정해놓고 따라오면 친구도 좋을 것 같아요. 내참 이래봬도 동양삼국 물 다 먹어본 방산복이요. 청어를 못하나 일어를 못하나 영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청어는 청나라 언어, 한마디로 중국어죠. 일어는 뭐겠어요? 일본어겠죠. 그리고 영어도 꽤 한대요. 맥주컵을 들어 벌컥벌컥 단숨에다 마신다. 그러고는 시꺼먼 손등으로 입술을 쓱, 손가락으로 김치 쪽을 늘름 한 점. 그러던 버릇이 미스터 방이요. 신사요, 방 선생으로도 불려지는 시방도 무심중 절로 나와 손등으로 입술에 맥주 거품을 쓱 씻고 손가락으로 나조기 한 점을 집어다 으득으득 씹는다. 자, 여러분 술을 마시는데요. 막 손으로 막 입 닦고요. 김치 손으로 찢어 먹고요. 막 라조기 같은 음식을 막 손으로 집어 먹어요. 어때요? 좀 약간 식사, 예절이 조금 부족한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나름 지금 미스터 방은요. 방 선생이자 신사라고까지도 불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출세한 모습에 비해 약간 격식과 예의를 갖추진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출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되게 좀 이제 예절이 별로 아직은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인 거죠. 자, 술은 참 맥주가 술입니다. 어느 놈이 만일 무얼하고 시비라거나 괄시를 한다면 당장 그 나조기를 씹듯이 으득으득 잡아 씹기라도 할 듯이 괄괄하던 결기가 그러다 벼랑간 어디로 가고서 이번엔 맥주 추앙이 나오던 것이다. 술도 미국 사람들이 문명했죠. 조선 사람들은 아직도 멀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미스터 방은요 굉장히 사대주의적인 면모가 있죠. 미국이 짱이야 라고 멀고 말고 아직도 멀었지. 쥐상호의 대추씨만한 얼굴에 앙상한 노랑수염 백주사가 병을 들어 주인의 빈컵에다 따르면서 그렇게 맞장구를 쳐서 보비위를 한다. 자, 여러분 보니까요 미스터 방뿐만 아니라 백주사의 지금 모습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하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역시 해악성이 유발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남의 약간 좀 생김새로 이렇게 희화화를 한다는 거는 절대 좋은 건 아니죠. 그러면 사실 친구끼리 싸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서술자가 왜 이렇게 희화화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한마디로 서술자가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할까, 왜 조롱하듯이 할까라고 고민해본다면은 인물에 대해서 그닥 좋은 견해를 갖고 있지 않은 거죠. 어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지금 이 백주사는요 미스터 방의 어떤 비위를 맞춰주면서 아부를 하고 있어요. 그쵸? 뭔가 우리가 아부할 때는 그 사람한테 뭔가 얻을 게 있을 때 그러잖아요. 아, 백상 좀 드슈 했더니 난 과해. 괜히 그러죠. 백상 주량을 다 아는데 만난 지는 오래서도 다 젊었을 적 말이지. 지금은 올해 참 몇이지? 갑술생 48 아닌가? 그럼 나보단 11살 위시군. 그래도 백상은 안 늙으신 심이야. 안 늙은 게 다 무언가 머리 생걸 보게 건 조백이시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백주사가요 나이가 11살 더 많은데도요 굉장히 미스터 방이 백주사에게 말을 좀 편하게 하고 있죠. 말을 좀 깍듯하게 하지는 않아요. 한마디로 자기보다 윗사람은 맞지만 본인이 그렇게 예의를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백주사는 흔연히 수작을 하면서 내색은 아니하나 어심엔 미스터 방이 괘씸하게 짝이 없었다. 자, 여러분 보니까요 서술자가 백주사의 내면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품은 전작시가 확실히 맞죠? 서술자가 어떤 백주사 내면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죠. 괘씸했대요. 향리의 예법으로 10년장이면 절하고 배워야 한다.
무릎 꿇고 앉아야 하고 말은 깎듯이 공대를 해야 한다. 그 앞에서 주초가 당치 않고 막 부득이한 경우면 모로 앉아 잔을 마셔야 한다. 그런 것을 마치 제 연갑 친구나 타관 나그네에게 하는 것처럼 백상이니 술 드슈 조백이시지 하고 말버릇이 고약해 발 개키고 앉아서 정면하고 술을 먹어 담배 뻐끔뻐끔 피워 이런 괘씸할 도리가 없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이 부분은요. 지금 서술자가 백주사의 내면을 그대로 제시해 주는 거죠. 또 나이도 나이러니와 문벌이나 지체를 가지고 논한다면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래 배워도 나는 여러분 이때 나는요 백주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뭐 시점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냥 서술자가 전지적인 서술자죠. 자, 전지적 서술자가 잠시 백주사의 관점에서 서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고 막 시점이 바뀐 거 아닌가요?까지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래 보여도 나는 3대조가 진사를 알고 여러분 진사를 건 양반이라는 거죠. 첩지가 시방도 버젓이다. 5대조가 호조판서를 지냈고 족보에 그렇게 분명 올라있대요. 7대조가 영의정을 지냈고 역시 족보에 그렇게 올라있고요. 명문거족의 집안이었다. 또 내 12촌이 땡땡 군수요. 12촌의 아들이 만주국 땡땡형 땡땡촌 촌장요 하였다. 또 그리고 시방은 원수의 독립인지 막덕인지 때문에 다 그렇게 되었다지만 아무튼 2달 전까지도 어느 놈 그 앞에서 기침 한번 크게 못하던 백부장, 훈팔 등의 땡땡 경찰서 경제계 주임이던 백부장의 어르신네 이 백주사가 아닌가? 2달 전 그때만 같았어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부분이 지금 백주사의 내면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보면 여러분 백주사는요 나름 자기의 어떤 집안이 매우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바로 백주사의 문벌에 대한 내력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의심 가는 구절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구절들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처럼 봐봐. 그 첩지가 지방 시방도 버젓이 있다. 족보에 그렇게 분명 올라가 있다. 역시 족보에 그렇게 분명 올라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사족이 많은 걸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떳떳한 양반이고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양반인 게 아니라 뭔가 약간 좀 의심스럽죠. 아 약간 신분을 매매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죠. 족보에 분명 그렇게 올라가 있다라는 거 보면은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난 정말 진실돼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되게 거짓돼 보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일제강점기 때 이제 이 12촌이 군수고요. 또 그리고 아들이 이 경찰서 경제계 주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친구도 알다시피 일제강점기 당시에 친일의 약간 중심이잖아요. 이런 군수 그리고 이런 경찰.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에 이 채만식이 쓴 작품이잖아요. 태평천하라는 작품을 보면요. 여기서도 이제 친일파 할아버지 부자가 나와요. 이 부자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 손자들을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해야 친일을 하기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일제강점기 당시에 친일을 좀 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정말 잘 살았대요. 근데 2달 전 그때가 언제겠어요? 광복 전을 말하는 겁니다. 광복하기 전만 해도 와 나 정말 잘 나갔는데 라고 지금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이놈 하고 호통을 하여 당장 물꼬를 내련만 그 좋은 세상이 어디로 가고 이 지경이라는지 몰랐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그 좋은 세상이 언제예요? 일제강점기죠. 여기서 백주사의 어떤 가치관을 알 수 있죠. 자 백주사의 잘못된 역사관,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요, 그때 내가 살기 좋았으니까 좋은 세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바로 이제 이 서술자가 백주사의 시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부터 또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죠?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개에 들어갑니다.
하여튼 그만치나 혼란스러운 백주사에 되면 미스터 방의 근지야 아주 보잘것이 없었다. 미스터 방은 근본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미스터 방의 증조가 타관에서 떠들어온 명색 없는 사람이었다. 조부는 고을에 아전을 다녔고 아비가 집신장수였다. 70의 고로롱 아직도 살아있지만 시방도 집신 곱게 삼기로 고을에서 첫째가는 방첨지가 바로 그였다. 그리고 이 방산복이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지금 미스터 방의 어떤 그 내력을 좀 간단하게 내력을 좀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방산복의 집안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백주사와는 달리 집안이 되게 별 볼 일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자고 꿍꿍 일하고 자식 새끼 만들고 할 줄밖에 모르는 상일꾼이었다. 그러나마 30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로 이 집 저 집 살고 다니는 코핏돌이 삼복이었다. 물론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판무식이었다. 자 여러분 지금요 여기서 서술자가 미스터 방의 어떤 그냥 성격과 상황을 직접 제시하고 있죠. 자 서술자가 미스터 방의 상황이나 성격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왔죠. 얘는요 정말 글자나 모르는 판무식이었대요. 한마디로 지금의 어떤 모습이 완전 허세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상일꾼의 바엔 남의 새토마지기라도 얻어 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30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만 하고 다니던 코필두리 삼복이가 하루아침에 무슨 생각이 났던지 돈벌이를 간답시고 조석이 간대 없는 부모에게다 초자식을 떠맡기고는 훌쩍 일본으로 떠나버렸다. 자 여러분 지금요 서술자는요 이 방산복이 돈벌이를 간답시고 떠나버리더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걔를 되게 객관적으로 혹은 그냥 정말 그 사람이 돈을 벌려고 일본에 갔어 이런 묘사가 아니라 돈벌이 간답시고 라고 해서 되게 그 사람의 행동을 조금 이제 약간 낮게 보는 좀 안 좋게 보이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서술자의 주관적 태도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서술자는 계속 이제 미스터 방을 안 좋게 보는 게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한테 그냥 아내와 자식들을 맡겨버리고 가버렸대요. 굉장히 미스터 방이 책임감이 없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건 간접 제시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격이 직접적으로 책임감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참 책임감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이 12해 전 떠난 지 7, 8년을 별반 신통한 벌이도 못하는지 돈 한 푼 보내는 싹도 없더니 하루는 느닷없이 중국 상해에 와 있노라 기별 소식이죠. 소식이 전해져 왔다. 그러고는 감감 소식이 없다가 3년 만에 퍼뜩 고향에 돌아왔다. 10여 년을 저의 말 맞다나 동양 삼국 물 골고루 먹고 다녔으면서 별로이 때가 벗은 것도 없어 보이고 행색은 헤어진 양복 누더기에 볼 깨어진 구두짝을 꿰고 들어서는 모양이 군데군데 김질은 하였으나 빨아다린 무명 고의적산이 있고 고향을 떠날 적보다 차라리 초라한 것 같았다. 자 여러분 지금 미스터 방산복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돈을 벌러 나갔는데요. 변변치 않은 모습으로 결국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방산복이 초라하게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걸 우리가 귀향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귀향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늙은 어미 아비와 젊은 가족이 뼈품으로 버는 것을 얻어먹으며 굶으며 하면서 할 인연 빈둥거리고 놀더니 적이 회심이 들었는지 이번엔 처자식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다. 다시 1년이나는 그건 역시 상해에서 익힌 것을 미천삼아 구두 직공으로 쌤이 좀 한 문단을 건너뛰었네요. 서울로 올라와서는 현저동 비탈에 다 찌부러진 행랑빵을 얻어 살면서 처음 1년은 용산 있는 연합군 포로수용생을 다니며 입에 풀칠을 하였고 이동안 그는 상해에서 기로 익힌 토막 영어가 조금 더 진보되었고 다시 1년이나는 그건 역시 상해에서 익힌 것을 미천삼아 구두 직공으로 구두방에 다니며 그럭저럭 살았고 그러다 일본이 싸움에 지느라고 구두를 너무 해트려 가죽이 동이 나서 구두방이 너나 없이 문을 닫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번엔 괴짝한 게 걸머지고 신기로 장수로 나서고 말았다. 여러분 신기루 장수라는 건요 이제 신 고쳐주는 사람인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금 미스터 방이 신기루 장수가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나와 있죠. 어떤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서울에 와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골목골목 돌아다니며 혹은 종로 북판의 한 길에 가앉아 신기루 장수를 하자니 자연 서울 온 고향 사람의 눈에 종종 뜰 밖에 소식이 고향에 퍼지자 누구 한 사람 칭찬은 없고 저마다 빈정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자, 여러분, 지금 미스터 방의 어떤 평판이 되게 좋지 않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죠. 일본으로 천국으로 10여 년 타국바람 쏘이고 온 놈이 겨우 고거야? 겨우 고거는 이제 신기루 장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방산복을 무시했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부전자전이로구만. 아범은 집신장수, 자식은 구두 깁는 장수. 아마 신발 몇 악에다 무덤을 썼던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신발 명당에 무덤을, 이제 조상의 무덤을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대로 신발 관련 일을 하고 있네, 이런 말이죠. 이렇듯 근지는 미천하고 속에 든 것 없고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생활하는 것이 고작 거리에 앉아 오는 사람 가는 사람 헤어지고 고리내 나는 구두짝 꿰매어주고 징박아주고 닦아주고 하는 천업이라고 하던 그 콧빌둘이 삼복이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방산복의 어떤 과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흥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 못한다더니 발칙한 놈 고얀 놈이라고 지금 백주사의 내면이 드러난 거죠. 우리 이 방산복의 어떤 과거가 시작된 시점이 백주사가 이제 방산복을 괘씸하게 여기면서 아니 족같게 이러면서 약간 방산복의 내력이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백주사의 내면으로 돌아온 거죠. 백주사는 생각하자니 속으로 이렇게 분개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일변으로는 그러던 콧빛돌이 삼복이가 그야말로 선영이 명당을 들었단 말인지 무슨 조화를 지녔단 말인지 불과 몇 달지간에 이렇게 훌륭이 되고 부자가 되고 미시다 방인지 구리다 방인지가 되고 하여 가지고는 갖은 호강 다하며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고 기강이 나서 막 이러니 한편 생각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또한 안타깝기도 하였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미시다방인지 구리다방인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게 여러분 사실 이제 그 말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거니까 언어 유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웃음을 유발하는 해악성의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기강이 나서 막 이러니 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 쓰는 표현이니까 이거 구어적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런 막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쌤도 금방 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보통 문어적으로는 필요가 없는 건데 말에 이제 입에 붙어서 쓰는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구어적 표현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백주사는요,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였다라고 해서 어떤 백주사의 내면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럽고 질투도 나고 그리고 뭔가 아유 이런 느낌도 들었다는 거죠. 사람의 운수란 참 모를 일이야. 백주사는 속으로 절절히 이렇게 탐복도 안 잊지 못하였다. 콧빛들이 삼복의 이 눈부신 발씨는 그러나 백주사가 희한히 여기는 것처럼 무슨 명당바람이 났다거나 조화를 지녔다거나 그런 신기한 곡절이 있는 바가 아니오. 지극히 간단하고도 수월한 것이었다. 다못 몸에 지닌 재주 가운데 총기가 좀 좋아서 일찍이 영어 마디나 익힌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는 일종의 특수 조건이 없던 바는 아니지만,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콧빛들이 삼복의 눈부신 발전은 이라고 해서 지금 서술자가 방산복의 어떤 현재에 대해서 평가하는 듯한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 반어적 표현인 거죠. 정말로 눈부신 발전했다라는 게 아니라 아유 정말 대단한 발전입니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주로 이제 백주사의 어떤 내면 위주로 서술이 되었다라면은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서술자의 어떤 서술이 이어지는 거죠. 서술자가 봤을 때는 근데 방산복의 그러한 성공은 그냥 뭐 아무렇게나 되는 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방산복은 약간 머리가 좀 좋아서 영어를 좀 많이 들었는데 그게 딱딱딱 좀 빨리빨리 익히게 됐다라는 거죠. 해방 이전 길거리에서 신기루 장수를 하던 방산복은 해방이 되어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해방이라는 게 이제 그 8월 15일 광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는 거죠. 1945년쯤인 거네요. 근데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산복도 역사관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건 좋아하고 이득이 되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미군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고 돈을 벌 방법을 떠올린다. 방산복은 급히 양복을 사입고 시장으로 나가서 말이 통하지 않아 물건을 사지 못하는 S소위를 마주쳐 도와주었고 그 일을 계기로 하여 S소위의 통역사로 일하게 된다. 이후 방산복은 미스터 방으로 불리며 S소위를 등에 업고 권세를 누리고 부를 축적하게 된다. 그러다 어느 날 방산복은 고향 사람인 백주사를 우연히 길에서 만나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백주사의 하소연을 듣는다. 그게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장면이었던 거예요.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지면서부터 시작하여 파리로 그 전날까지 7년 동안 3곳 주재소와 2곳 경찰서를 정근하여 다니면서 200석 추수의 토지와 만원짜리 저금 통장과 만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원어치가 넘는 여편네 폐물과를 장만하였다. 자, 여러분 지금 백주사의 아들이요 경찰이 되면서 친일에 앞장섰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백선봉, 백주사의 아들이죠. 백선봉의 어떤 친일로 인한 재산 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남들은 줄인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창고죠. 옷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년 1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땡땡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2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다. 파리로 그날 밤, 여러분 파리로 그날 밤, 바로 광복되던 그날 밤이죠.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광목 6통, 고무신 23켤레, 직화답이 8켤레, 빨래비누 3괶짝, 양말 50타, 정종 13병, 설탕 1부대 이렇게 있었더란다. 만원어치 여편네의 폐물과 만원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 만원어짜리 저금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쓰게 산산 다 부서지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왔다. 일변 고을에서는 백주사가 자식이 백선봉이죠.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거만이 굴고 그런 짓은 친일이죠. 자기한테 8알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와 눕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주사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러니까 괘씸했던 거죠, 사람들이. 집과 세간 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숱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존하였다. 백주사는 비싼 여관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던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양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쩌다 눈이 마주치자 아 백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 신사 양반은 바로 방산복인 거죠. 자세히 보니 무엇 길바닥에서 신기루 장수를 한다던 코핏돌이 삼복이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저 네 삼복입니다. 아 건데 자네가 살 때가 됐답니다. 그러고는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려온 것이었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훤히 트여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진소이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라고 해서 여러분 백주사가 방산복을 만난 후에 느낀 생각들이 지금 서술되고 있는 거죠. 옛날에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듦을 느끼지 않지 못하였다. 자 여러분 지금 본인은요 초상집 개처럼 초라하다라고 본인을 지금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다 이 녀석이 언제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참았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일어나고 싶었대요.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분풀이를 하고 더구나 재물을 도로 찾고 하는 것이라면야 코핏돌이 삼복이는 말고 그보다 더한 놈한테라도 머리 숙이는 것쯤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자 여러분 백주사도요 굉장히 기회주의적이죠. 자기보다 어린 방산복에 비위를 맞춘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면은 자기는 할 준비가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보게 미시다방 있는 말 없는 날 복태가며 일장 경과 설명을 한 후에 백주사는 끝을 맺기를
어쨌든지 그놈들을 말일세. 그놈들을 한 놈 남기지 말고 좀 죄다 붙잡아다가 말이네. 괴수놈들이랑 목을 썰어 죽이고 다른 놈들이랑 뼈다구가 부러지도록 두들겨주고 꿇어앉히고 항복받고 그리고 빼앗긴 것 일일이 도로 다 찾고 집하고 세간 쳐부신 거 말끔 다 물리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재산 절반 논아주면세. 절반 응? 여보게 미시다박. 자 여러분 보니까요. 지금 백주사가요. 본인의 어떤 속내를 지금 밝혔죠. 자 백주사의 소망입니다. 미시다방이 나를 도와준다면 이런 말인 것. 자, 그놈들 뭐게요, 여러분? 그놈들은 이제 백주산의 집을 습격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백주사 집을 습격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죠. 그쵸? 친일 행적에 이제 많이 수탈당했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네들을 습격을 한 거니까요. 염려 마슈. 미스터 방은 선뜻 쾌한 대답이었다. 진정인가? 뭐 지금 당장이라도 내 입 한 번만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 들면 MP가 100명이고 1000명이고 들끓어 내려가서 들이 쑥밭을 만들어 놉니다. 쑥밭을이라고 여러분 지금 굉장히 이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미스터 방의 엄청난 허세, 허장성세를 알 수 있어요. 그쵸? 미스터 방의 허세, 잘난 척인 거죠. 고마우이. 백주사는 복수하여지는 광경을 선히 연상하면서 미스터 방의 손목을 덥석 잡는다. 백골 난망이겠네. 놈들을 깡그리 죽여놓을 테니 보슈. 자네라면야 어련하겠나? 라고 지금 여러분 막 아부하고 난리 났죠. 흰말이 아니라 참 이승만 박사도 내 말 한마디면 고만 다 제발이유. 라고 여러분 지금 이 미스터 방의 이 허장성세가 엄청나죠. 미스터 방은 그러고는 냉수 그릇을 집어 한 모금 물고 꿀쩍꿀쩍 양치를 한다. 웬 버릇인지 하여간 그는 미스터 방이 된 뒤로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다. 여러분 한번 여기가 자 여러분 서술자는요 지금 미스터 방을 계속 이렇게 서술을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되게 많이 나와요. 웬 버릇인지 그 사람은 참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서 지금 미스터 방은요 자신의 미스터 방이라고 불리게 된 뒤로 술 먹으면서 양치하는 그런 습관이 됐는데요. 이게 여러분 약간 양치라는 게 되게 위생적인 행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위생이라는 게 좀 나라가 좀 먹고 살만하고 좀 선진국이 되어 가야 이제 위생에 대한 관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뭐 광복,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겪을 때만 해도 사실 정말 위생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신경을 쓰기가 어려웠던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양치를 한다라는 건요 굉장히 나는 위생에 신경 쓰는 사람이다. 난 되게 세련된 사람이다. 이런 거를 좀 과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세련된 사람인 양 유난스럽게 구는 거죠. 술 마시다 갑자기 양치를 하는 거죠.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 휘휘 둘러보다 일어서서 노대로 성큼성큼 나간다. 노대는 형광 전통 위였다. 미스터 방이 그 걸쭉한 양치물을 노대 아래로 아낌없이 쫙 뱉는 순간 그 순간이 공교롭게도 마침 그를 찾으러 온 S소희가 현관으로 일단 들어서려다 말고 미스터 방이 노대로 나오는 기척이 들렸기 때문에 뒤로 서너 걸음 도로 물러나 헬로 부르면서 웃는 얼굴을 쳐드는 순간과 그만 일치가 되었다. 에구머니 놀라 즐겁을 하였으나 이미 뱉어진 양치물은 퀴퀴한 냄새와 더불어 백절 폭포로 내리 쏟아져 웃으면서 쳐드는 S소희의 얼굴 정통에 가 촤르르.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자 지금 S소희가 헬로 하고 얼굴을 드는 순간 양치물을 탁 뱉었다는 거죠. 그래서 절묘한 타이밍에 지금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여러분 S소희도 유 데빌 이 기급할 자식이라고 S소희는 주먹질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그 주먹이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일변 허둥지둥 버선발로 뛰쳐나와 손바닥을 싹싹 비비는 미스터 방의 턱을 상놈의 자식 하면서 철컷 어퍼컷으로 한 대 갈겼더라고. 자 여러분 지금 이 미스터 방이 그렇게 백주사 앞에서 막 허세를 부리더니 지금 이 S소희한테 와가지고 막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스터 방의 이중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굴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게 구는 강약약강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주먹을 맞았어요. 상놈의 자식 하면서 철컷 어퍼컷으로 한 대 맞은 거죠. 자 여러분 미스터 방은 이제 S소희와는 끝난 것 같죠. 그래서 미스터 방의 몰락을 지금 암시하는 거죠. 얘네 둘은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도 갈겼더라고 이런 것도 여러분 되게 이제 말하듯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구어적인 표현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여기도 하나만 체크해 볼까요? 백절폭포, 그쵸? 여러분, 지금 이 미스터 방이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했다 한들 이게 뭐 백절의 폭포로 나왔겠어요. 과장법이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 S조이도 통역의 도움을 받아놓고 그 양침물 한번 이렇게 쏟아져 나왔다고 그 관계가 끝나는 것도 되게 웃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채만식이 보여주고 싶은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이런 양침물 사건으로도 이 미스터 방의 처지가 이제 또 한번 뒤집히게 된 거죠. 한마디로 이 미스터 방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있었던 이 미스터 방의 권력, 부 이런 게 지금 다시 생긴 거잖아요. 부는 굉장히 일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엄청난 능력으로 잘 이룬 거라기보다는 물론 영어 능력이 좋았다라는 건 맞지만 이제 사람에게 잘 붙어서 아부하면서 그 자리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는 거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별거 아닌 일로도 사라지는 그런 어떤 권력에 대해서 우리도 경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걸 지금 채만식은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작품으로서 서술자가 미스터 방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평가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채만식 소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작품 역시 첫 번째 판소리 사설투가 있다. 우리 아까 정리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구어적인 표현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쵸? 두 번째는 어떤 희화화, 웃기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뭐 언어 유희 등 해학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그쵸? 근데 이 해학성과 비판적 태도를 합쳐서 이 작품은 풍자적인 특징을 가진다라는 것도 체크를 꼭 해야겠죠. 자, 세 번째는요. 서술자가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태도와 평가가 서술 곳곳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쌤이 표시해 준 것들 이런 것도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네 번째, 이 정도면은 그 광복 후의 우리 시대상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된 편이에요. 그래서 당대 시대상과 인물의 어떤 행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스터 방이라는 되게 유명한 채만식의 소설을 공부했고요. 이 소설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 정말 좋을 작품은 일단 채만식의 태평천하, 아까 쌤이 언급도 살짝 했죠? 그리고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는요. 정광용의 껍빛단리 같은 작품들을 외부 지문으로 같이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걸 추천하고요. 하나 더 우리가 보자면 이 미스터 방, 물론 이게 이제 보통 1학년 친구들도 공부를 많이 할 거예요. 1학년 이제 천재 교과서를 쓰는 친구들 혹은 이제 신사고 문학을 공부하는 2학년들. 근데 이 미스터 방에서 이 뒷부분 있죠. 그 백두산의 집이 털리는 이 장면 있죠. 이 부분이 근래 평가원 기출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미스터 방이 출제된 평가원 기출 장면을 꼭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렵게 나와서 고3 아이들도 조금 많이 틀렸던 문제거든요. 딱 저 부분이 출제가 됐으니까 이것도 연계 지문으로 같이 꼭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